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청년위원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 총 6회에 걸쳐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과 예방생활과 병원 방문 전, 방문했을 때, 방문 후에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총 3회에 걸쳐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과잉의료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과잉진료의 유형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정기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죠. 1999년 국민건강보험이 제정되면서 보건의료체계 확립과 국민의 의료 편익에는 공헌을 해왔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것에 편승하여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가 증가하면서 과잉 진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자동차 보험, 실손 의료보험 등을 악용하여 과잉 의료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는 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죠. 또 과잉 진료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도 과잉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의사의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잉 진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과잉 진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의료 과잉과 과잉 의료를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과 부작용 등으로 불이익이 있는데 이 양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양쪽을 보고 양측면을 보고 환자에게 어떤 것이 이익인가 이런 측면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잉 진료는 환자의 건강 증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 행위를 하는 총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과잉 진료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노안인데 백내장 수술 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잉 진료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잉 진료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환자에게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 상태를 찾아내서 불필요한 불안을 이렇게 야기시켜서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이런 과잉 진단과 병이 조기 발전을 위해서 검사하는 이 행위를 지나치게 자주 한다거나 아마 성별이나 연령을 무시하고 과잉 검증 또는 과잉 검사를 하는 등 또한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특별히 이익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치료를 하는 과잉 치료 그 외에도 한방 등에서 자주 활용하는 과잉 처방 등이 있습니다. 과잉 검증, 과잉 검사, 과잉 치료, 과잉 처방 등이 증가하면 과잉 진료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과잉 진료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과거에는 갑상선 암 수술, 척추 수술 및 관절 수술 등에서 과잉 진료가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안과 그리고 치과, 일반 의원 등까지 이렇게 일상적인 의료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고향 지역에서 멀쩡한 치아를 신경치료나 스케일 등을 통해 손상시킨 후에 뽑게 하는 등 의료비가 이제 수백만 원 내지는 수천만 원의 진료비를 받아낸 치과 의사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치과의 과잉 진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사고 부위 치료 외에 추나 치료를 추가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기존 증세에 대해서 추가 처방을 권유하는 등 과잉 진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단체에서 작년 10월 자동차 보험 한방 진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봤는데 환자의 75%가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과잉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신생아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비급여 과잉 검진과
특수치료 등 과잉 치료가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감기나 장염 그리고 두통 등 간단한 질환인데도 불필요한 검사나 또한 환자를 짧게 자주 내원시켜서 많은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과잉 진료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소비자를 호갱으로 여기는 과잉 진료 피해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사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회비용의 낭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잠깐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9월 1일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었는데 일부 안과에서 줄어든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다초점 렌즈 등 재료비를 교묘히 인상하여 기존의 수술 비용의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과잉 진료와 함께 이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료 행위까지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의료 소비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됐죠. 최근에 소비자 단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한 서울시내 안과위원 백내장 재료대 인상 사례표를 보면 다초점 렌즈의 인상 전과 인상 후에 가격표가 공개되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통계 자료와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안과에서 다초점 렌즈 파인 비전의 가격을 356만 원에서 486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면 서울 지역 동일한 다초점 렌즈 가격이 최저 금액이 186만 원에서 최고 금액 381만 원까지 평균 226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안과들과 인상한 다초점 렌즈 가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재 비급여 진료비의 최고 금액을 훌쩍 초과하는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 비급여를 교묘하게 인상하는 것은 과잉 진료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의료 자원의 낭비와 국가의 의료 복지 정책을 훼손하여 꼭 필요로 하는 환자 혜택을 방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 소비자의 의료 부담은 경감되지 않고 되려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고 볼 수 있죠. 돈을 위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비윤리적 과잉 진료와 이를 부추기는 병원의 교묘한 비급여 인상은 의료 소비자의 자율성에 대한 기만이고 막대한 의료 자원의 낭비이며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전문인으로서 또 고귀한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포기하는 행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윤리적으로 양심껏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훌륭한 병원과 의사 그리고 의료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진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내용이 아니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 스스로도 윤리적 각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진료가 이제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로만 보기에는 그 한계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정기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잉 진료의 원인과 유형별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부산 모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도수 치료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턱과 종아리에 보톡스를 맞는 40대 여성이 호흡곤란, 시력 저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40대 여성이 어깨 통증으로 서울 모 정형외과에 2주간 입원하였는데 비급여 진료비 1,490만 원 중에 정식 치료 비용만 1,300만 원이 청구된 예가 있습니다.